중국의 20차 당대회 소식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제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북한에 보낸 친서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답전을 보낸 건데 지금 국제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서 쌍방이 좀 의사소통을 증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단결과 이 협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 기간만큼은 좀 조용히 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랑 뭘 해도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지역 정세를 지금 좀 낮추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앵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부터가 이제 당 대표자 대회가 열리는데 사실 뭐 일주일이라고 그러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3연임을 이제 보장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이 굉장히 좀 조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상황이 이제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나에게 좀 힘이 돼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갈등과 대결의 어떤 조건들이 대화나 협력의 조건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거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더 이어서 북한의 어떤 연이은 도발, 이런 것들은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반드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서 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부한테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기 앞서서 주 후반에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 도발로 인해서 연평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까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였거든요. 대기하라는 소리가 연평도 포격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기하라는 말이 더 무서웠어요. 네, 지금 무서웠다는 목소리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 이 560발을 쐈다라고 해요.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금지된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본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던데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이제 유분수인데요. 우리는 9.19 군사 합의를 나름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행 금지 구역도 이 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해상의 이 완충 구역에서도 이 포사격이나 이런 군사 훈련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이 해상 완충 구역에서 서해에서도 130여 발, 동해에서도 한 40여 발을 쏘면서 사실상 네. 9.19 군사 합의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우리 남측에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물론 뭐 그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도대체 북한은 저렇게 도발을 하고 이걸 왜 우리 남한 정부와 남한 탓을 하는 거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을 함으로써 뭔가 이 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이완된 어떤 이 대중들의 민심을 좀 다잡기 위한 것이 다목적 포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그 당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 대한 도발을 이어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화 모멘텀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좀 별로 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네. 과거 도발과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이고 굉장히 이 복합적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비 태세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계속 군사적 긴장을 이 고조해서 이 파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플랜 B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북한이 계속 우리 측에서 먼저 9.19 합의 파기 얘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7차 핵실험도 하고 혹시나 국지도발, 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유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우려를 갖고 좀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죠.
뭐 9.19 합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선전선동 조작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늘상 그런 식으로 하고 북한은 핵 아니면은 뭐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나라와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9.19 합의 자체 파기 선언을 하지 않는 거는 그냥 명목적으로도 있는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파기를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거봐라 나만이 그 파기한 거다 이제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거기 그 말려들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9.19 합의라는 것 자체도 육해 공군 어디에서도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북한은 지금 육해 공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SBM도 가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이제 시진핑 3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은 적절한 본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7차 핵실험도 하겠죠. 7차 핵실험은 아주 위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이나 아니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이나 뭐 이런 실험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우리 정부를 흔들고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핵을 공유하든지 심지어는 독자 핵 개발을 하자는 그 국민 여론도 50% 60% 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도발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흘러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공유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한미 핵무기 운용 연습 추진 방안도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동 이렇게 뭐 핵 관련된 이런 훈련 같은 것도 조만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확장 억제해서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도 또는 주변국의 다른 나라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다 이거고 그게 조금 막연하니까 현재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게 그럼 그 핵 우산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느냐 확장 억제 전략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EDSC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제 논의를 하자 이건데 이 체제의 맹점은 뭐냐면은 그럼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요. 그러면은 미국이 너희 그만두지 않으면은 그 평양을 공격하겠다 할 때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뉴욕이나 LA에 ICBM 쏘겠다고 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 죽여줄 수 있느냐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술핵 재배치나 그 핵 공유 그다음에 독자 핵무장 이렇게 좀 실질적인 조치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을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북한의 도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이런 소재를 또 정쟁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여야가 정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한심하게 보실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얼마 전에 발생했던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라든지 에이테크스가 추적에 실패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걸 좀 가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금 안보 위협은 실존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가 지금 정부의 큰 숙제일 텐데요.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안보적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해야 될 것들은 해야겠지만 또 대화의 창구도 열어서 투트랙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서 안보 위협에는 전혀 여야가 합동해서 좀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이 북한의 도발 이후의 한반도 긴장 상황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